어렵게 입수한 합격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비법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또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자기소개서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성장 과정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나의 성장으로 봐야 되는가. 자,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 자기소개서는 어떤 성장 과정을 써내려왔는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20 계열인 것 같습니다. 자, 소제목은 유달리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았던 아이, 본인을 지칭하는 거겠죠. 자, 어린 시절 유달리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분해해보기도 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궁금증을 느껴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하여 컴퓨터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호기심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저는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물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의 탐구심은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됐습니다. 화학 실험 과목에서 물 분자의 성질과 관련한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물 분자의 구조가 왜 우리가 아는 형태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하여 물 분자의 구조를 프로그래밍 해봤습니다. 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다음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좀 초등학생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좀 무리수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문맥을 읽다 보니까 초등학생 시절의 어떤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꾸준히 있었구나 라는 기억만 남습니다. 자, 아무튼 궁금했기 때문에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소와 산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인 전자기력, 또한 입자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청력인 핵력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시간을 1만 분의 1초 단위로 쪼개어 이들의 움직임과 최종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근사치로 구현해보려 했습니다. 학부 1학년의 지식으로는 핵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발상과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 해당 레포트로 수업 내 2등을 하였고, 이러한 탐구적인 자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어쨌든 본인 자랑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죠.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했어. 예, 이렇게 좀 세련되게 표현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포트를 해서 수업 결과는 2등을 했다. 이거는 작가님도 얘기하셨던, 저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정확한 수치 그리고 자기 자랑은 디테일하게 하라 라는 요소와 굉장히 좀 잘 부합을 하고 있는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러한 호기심과 탐구심은 입사한 이후에도 엔지니어로서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건데, 이걸 가지고 내 직무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충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장 과정을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직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이 됐든 지원 동기가 됐든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의 가진 역량은 무엇인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실 필요가 있다. 조금 양을 줄인다면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았고, 그것이 전공으로 이어져서도 이렇게 입사한 이후에도 나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 된 사례로 보고, 이런 식으로 호기심과 탐구심의 포인트를 두어서 어린 시절의 친화력이라든가 책임감, 꼼꼼했다, 신중했다, 이런 특징을 중심으로 풀어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호기심을 느꼈거나 책임감을 느꼈거나 포인트로 삼을 만했던 개인적인 경험 사례, 그로부터 시작된 나의 관심,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했던 노력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 결국은 이 회사에 지원하게끔 되었던 어떤 연결고리, 굉장히 지원 동기와도 유사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원 동기에 쓰지 못했던 어떠한 본인의 역량을 성장 과정에 조금 녹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제 방송에서 한번 최근에 다뤄봤던 점이긴 한데 성격의 장단점, 내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화학 구매부서에 지원하신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본인의 특성 및 성격, 장점 또는 보완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항목이었고요. 자, 소제목은 돋보기 같은 남자라고 던지셨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체계적이고 세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간이 공장 시스템을 설계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저의 임무는 개요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여 이에 맞는 프로젝트 진행 방향 설정과 업무 일정 총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학우들과의 팀 프로젝트였지만 개개인의 장점과 특성을 파악하여 업무를 분배했습니다. 팀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일정 관리와 팀원 관리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해줬을 때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해요.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확신이 드는데 지난 제 방송을 보시면 장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냥 몇 가지의 원칙,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약간 서두와 결론이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사례는 이런 것이었고 거기에서 발견된 나의 장점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좀 풀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단점을 어떻게 하면 너무 튀지 않는 단점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단점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저의 현실주의적이고 냉정한 면은 주변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느껴지네요. 저도 단점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한국 정서에 맞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인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현실주의적이고 냉정한 면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서운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썼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정말 현실주의적이고 냉정한 면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의 단점은 충분히 회사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은 충분히 회피 가능한 단점이다. 아주 잘 집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의 룸메이트가 학업 성적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룸메이트의 부족한 점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냉정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기분을 언짢게 했습니다. 자, 결과는 확실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근데 그 과정은 칭찬에 마땅하죠. 네, 이런 게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좀 스마트한 단점을 잘 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분의 능력이 좀 드러나요. 기분을 언짢게 했다는 거,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결과로 인한 잘못된 결과. 요거를 얼마나 잘 인정하고 있습니까? 친구의 기분을 언짢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 회사 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이 직무에서 필요한, 회사에서 필요한 이 역량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좀 얄밉게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뭐 화를 북돋았다가 아니고 그냥 좀 서운하게 만들었다라거나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졌다가 아니라 기분을 언짢게 하였다. 요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한 걸 볼 수 있죠. 네. 자,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자, 어쨌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노력했냐면, 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창옥 교수의 유쾌한 소통의 법칙 67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상대방과의 기분을 이해하고 호감을 받는 대화법을 익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 문장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잘 쓴 문장은 아닌 것 같고 잘된 매듭을 지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벌써 단점의 첫 문장만 보고 이 사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인사 담당자는 아마 이 첫 문장 보고 그냥 넘겼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자기 단점을 잘 회피하셨다. 네, 제가 보다가 또 그 장점이 꼼꼼한 점이라고 얘기를 한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어떤 일을 너무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나친 완벽주의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완성도를 위해서 끝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우선순위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투두 리스트나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것도 봤는데 참 잘 됐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예. 그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울였다. 이것은 노력에 대한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고 사실 메모를 하는 습관 자체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습관이 아닐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자기소개서에 실제로 써져 있던 문항까지 한번 세부적으로 봤고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자면 일단 합격 자기소개서를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다 보니까 좀 부실한 자기소개서도 많이 보였거든요. 합격 자기소개서를 어떤 교과서로 삼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다 만든 다음에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참고하는 정도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합격 자기소개서 분석을 한번 마쳐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기소개서 쓰시는데 불편한 점 있으시면 이 방송 꼭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익다잉!